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세계 증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나스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긋지긋한 선반영 이슈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결된 몇 안 되는 사례로 보입니다. 전황은 언제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련 뉴스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자회사가 제작한 게임이 스팀에서 초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궁금하실 펄어비스의 게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펄어비스가 지분 투자하고 프롬 소프트웨어가 제작한 엘든링이 엄청난 히트를 친 것입니다. 2021년 기사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작년 2월부터 일본의 유력 게임 제작사인 카도카와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분기 기준 총 258억 원을 투자해 55만 9,100주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차익을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펄어비스는 지분 투자를 한 것이지 해당 기업을 엄청나게 인수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카도카와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를 다르게 해석해본다면 카도카와는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고 펄어비스는 단순한 지분 투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지만 여러 기자들이 관련 사실을 널리 퍼뜨린다면 펄어비스 또한 이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은사막 M도 론칭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임 순위를 보고 엘든링의 성과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게임 업계를 이끌고 있는 게임은 뭐니뭐니 해도 로스트아크입니다. 롤타임 피크 130만 명을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 11시 50분 기준 엘든링은 2위를 하고 있고 로스트아크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엘든링의 인기 또한 만만치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장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성공한 로스트아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MMORPG입니다. 그런데 엘든링 또한 RPG입니다. 의외로 북미 또는 서구권은 RPG에 대한 인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 3위 모두 RPG 게임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게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검은 사막 M이 론칭되고 유행하게 되면 다시 북미나 유럽 지역도 검은 사막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에 대한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물간 게임이 아니라 자체 엔진을 통해 꾸준히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게임의 지속성을 높였던 것이죠. 즉 성견지명으로 카도카와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검은사막 M 중국 출시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은사막 M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게임 정보를 제공하는 탭탭에서 검은사막 계정은 3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검은사막 M 클로즈 베타 테스트밖에 없습니다. 2월 15일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M CBT를 1분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3월 말이 돼서야 지지부진하게 겨우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중국 계정에서 이벤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CBT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 때 펄어비스는 이미 출시 날짜까지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잔존율, 결제율이 기대치 수준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하며 흥행 기대감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 중국에서의 공식 론칭이 이루어진다면 또 한 번 게임업계 선두주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펄어비스가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외부 상황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주가는 잘 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 기업인 구글,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도 외부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씩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25일 오후 11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고위급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외신을 참조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찌라시가 있고 간혹 가짜 정보도 기사에 표출되긴 하지만 고위급 관계자들이 만남을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또한 러시아를 꾸준히 말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3월 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헝다 사태 때문에 중국 건설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를 복구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3월 양해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돼야 합니다.
그런데 부양책이 발표된다고 해도 러시아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을 연출한다면 중국의 성장 또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꾸준히 푸틴에게 화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설득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는 3월 내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펄어비스 게임 또한 외부 요건에 영향받지 않고 중국 내에서 순조롭게 흥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의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중국에서 기대되는 게임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외부 요인이 진정되고 게임이 출시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든링과 그에 대한 제작사 그리고 펄어비스의 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은 사막 그리고 검은 사막 M 등 펄어비스는 어디까지나 검은 사막 하나로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분 투자를 통해 2부 온라인을 운영해왔으며 엘든링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또한 얻었습니다. 3분기에는 블랙클로버 게임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회사 운영은 게임바보 김대일 의장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벤처캐피탈 출신 정경인 대표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온 것이죠. 게임 제작 전문가와 재무 전문가가 뭉친 펄어비스는 정말 순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자체 엔진을 활용한 다른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지 않기에 더욱 미래가 기대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